지난 시간에 큐의 뒤를 들어서 칠 경우에 반마세 효과로 인해 수구와 1쿠션의 위치가 같더라도 큐를 들지 않고 칠 때에 1팁, 2팁, 3팁과 3쿠션 지점부터 더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 당구대 위에서 이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역회전을 사용해서 난구를 풀어내는 기준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리버스 시스템입니다. 리버스 시스템은 마땅한 선택이 없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인 거죠. 리버스 시스템 역시 많은 종류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리버스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리버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다 보면 빈 쿠션일 때는 기준선대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볼을 먼저 치는 형태에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1쿠션 이후에 2쿠션 지점이 전혀 엉뚱한 곳에 형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쿠션 지점이 맞았는데 3쿠션부터 생각과 다르게 진로가 형성돼서 득점에 실패하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득점이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말은 못했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쿠션 지점이 맞지 않고 득점이 된 경우도 물론 많았죠. 그렇다면 빈 쿠션과 달리 볼을 먼저 치는 배치에서 수구가 어떻게 진행하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리버스 시스템의 경우 다른 볼 배치도 비슷하지만 특히 회전과 두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리버스 시스템의 기본 회전은 2.5팁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볼 배치가 있습니다. 1적구는 장축에 4포인트에 있고 수구는 1적구와 나란한 곳에 있습니다. 2적구는 3쿠션 코너를 돌아 나오면 득점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리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8분의 4 두께의 3팁을 주고 1적구를 맞춰주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득점이 된다는 것만 기억할 뿐 수구가 1적구를 맞고 1쿠션 이후에 2쿠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진행하는지를 무심코 흘려보내버립니다. 이 적구가 쿠션에 가까워서 그 변화를 보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이 적구가 5쿠션 지점에 해당하는 반대편 코너에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구로 1적구를 맞힌 뒤에 돌아가서 득점이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수구가 진행되는지를 신경을 쓰고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구가 4쿠션 지점에 있을 때 그것도 이 적구의 위치가 포인트별로 다른 지점에 있을 때 리버스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1적구를 마치고 분명히 원하는 2쿠션 지점으로 보냈는데 수구가 2쿠션 즉 2쿠션 이후에 생각했던 3쿠션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서 득점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하셨죠? 리버스 배치에서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트는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다 주고 치기 때문에 1적구의 두께에 따라서 수구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5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치는 경우 1적구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수구의 진행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배치인 8분의 4 두께 안팎의 기준선입니다. 수구가 1적구와 거의 기울기가 없이 무난하게 절반 정도 안팎의 두께로 2.5팁 이상의 두께를 주고 1적구를 맞추면 수구는 1적구를 맞은 뒤에 1쿠션 이후부터 반마세로 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앞 시간에 큐의 뒤를 들고 칠 경우에 수구와 1적구의 위치가 같더라도 3쿠션 지점이 반 포인트, 즉 수치 5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5.5 30, 그러니까 장축 4포인트에서 1쿠션에 1포인트, 즉 10을 향해 3팁 회전을 주고 수구를 보내면 3쿠션 지점은 원래 20인데요. 큐를 45도가량 들어서 치게 되면 3쿠션 지점이 5 정도 늘어나서 반마세 효과로 인해서 25 지점에 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버스 시스템에서 2.5팁 이상을 주고 8분의 4 두께 안팎의 두께로 일적구를 맞추면 바로 이처럼 수구와 일적구가 맞으면서 마찰과 회전, 힘 때문에 반마셀을 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구의 진로가 1쿠션 이후 2쿠션부터 반 포인트씩 길어지는 선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리버스 시스템에서 2.5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칠 때 일적구의 두께에 따라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맥시멈 회전입니다. 이 경우는 수구가 일적구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역기울기에서 8분의 5 두께 이상의 두께로 공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구가 일적구보다 낮은 위치, 즉 역기울기에 있다 보니 하단 포팁 당점을 주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께를 대부분 8분의 5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역시 많습니다. 이처럼 회전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두께 8분의 5 두께 이상으로 두껍다 보니까 말 그대로 최대치의 회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맥시멈 회전의 경우 수구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극대 회전력으로만 이동하니까 이 쿠션 지점이 일반 3팁 회전으로 진행할 때보다 한 포인트가량 더 길게 맞아야 원하는 3쿠션 지점의 형성이 됩니다. 맥시멈 회전의 경우 이적구가 쿠션에 가까운 경우는 빅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전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이적구가 허공에 떠 있을 때는 일반적인 회전과 진로 방향이 달라서 맥시멈 회전의 기준 진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맥시멈 동영상을 함께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시스템을 활용을 할 때 일적구의 두께에 따라 기억해야 할 진로 세 번째는 일적구의 두께가 8분의 2 두께 이하인 경우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장에서 결대로 친다고 하는 두께인데요. 이처럼 일적구의 두께가 8분의 2 두께 이하인 경우에 2.5팁 이상의 회전을 주더라도 완쿠션만 강하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두께에 따른 마찰이나 수구의 진로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얇은 두께로 치는 경우에 1쿠션 이후 수구가 빈 쿠션을 칠 때와 같은 진로로 2쿠션, 3쿠션, 4쿠션 지점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얇게 칠 때 주의할 사항은 1쿠션을 강하게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리버스 시스템을 칠 때 시스템 수치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처럼 일적구를 얇게 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더라도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가 달라지면 두께에 따라 수구의 2쿠션 이후 진로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리버스 배치의 볼을 칠 때 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선은 볼 시스템을 이용해 두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맞춰야 할 2쿠션 지점을 정하고 두께를 정합니다.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가 이루는 기울기에 보정을 하고 나서 수구로 일적구를 맞추는데요. 매우 정확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에 따라 이 쿠션 위의 진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득점이 됐다 안 됐다는 혼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리버스 시스템 동영상을 재생 목록에 모아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더욱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득점 확률을 크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볼 배치에서 회전에 따라 포쿠션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리버스 배치 역시 모두 3팁 회전만을 주고 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회전 변화를 통해 수구의 진로를 변경시켜서 편하게 득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팁, 2팁, 3팁, 그리고 맥시멈 회전의 효과가 어느 회전을 줬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빈 쿠션을 칠 때와 달리 볼 퍼스 시에는 일적구의 두께와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전과 두께가 이루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일적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2쿠션과 3쿠션 그리고 4쿠션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적구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공략하는 방식을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